방금 나온 갤럽 여론조사 결과인데요. 역시나 조국 혁신당의 지지율 상승세가 뚜렷하게 나타납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도는 3% 빠진 36%를 기록했어요. 자, 한국갤럽 조사를 저희가 매주마다 보고 있습니다. 오늘 10시쯤 나온 조사인데요. 개요부터 좀 말씀 좀 해주십시오. 예, 한국갤럽 데일리 오피니언 578호입니다. 3월 둘째 주인데요. 3월 12일부터 14일까지 3일 동안 진행이 되고요. 방식은 무선 가상번호 100%입니다. 전화조사원, 여기 전화 면접원, 전화 면접조사이죠. 더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시면 되겠고요. 이제 오늘 나온 지표 중에서 가장 좀 눈에 띌 만한 지표는 역시 대통령 긍부정인데요. 직무수행 평가 드디어 등장했습니다. 자, 대통령 직무수행 평가 살짝 하락처럼 보이는데 이제 역시 지난 3월 첫 주 39에서 둘째 주인 36이니까 3%포인트 하락했다고 하는데요. 그래도 이제 횡보인데 여기서 대통령 긍정률이 높아지길 기대하셨던 분들은 실망하셨을 수도 있는데 여기서 이렇게 보시면 2월 첫 주 29에서 39로 올라섰다가 횡보했죠? 횡보하고 빠졌습니다. 그래서 상승세가 꺾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36%로 직전 조사 대비 3%포인트 오차범위 내에서 하락을 했고요. 상승세는 꺾여서 지금 이와 같은 흐름을 보이고 있다 보시면 되고, 부정률은 역시 3%포인트 더 많아졌습니다. 54, 직전 54에서 지금 57이 됐습니다. 벌어졌어요. 그래프만 딱 봐도 그래프가 벌어졌습니다. 붙고 있었는데 한 2주 동안은 붙는 모양새였는데 다 벌어졌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유를 한번 보면서 저희가 하나씩 보죠. 이유를 한번 보시면은 의대정원 확대 문제가 지금 보시면 5%포인트 하락했습니다. 긍정 평가하시는 분들 중에 긍정 이유에서 의대정원 확대 문제가 5%포인트 하락해서 28에서 23이 됐습니다. 그와 달리 부정 평가하시는 분들 중에서 의대정원 확대 문제는 이게 지금 파란색으로 칠해졌는데 몇 %인지 써있지 않지 않습니까? 변동폭은. 그러게요. 이게 지난주에 5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2%포인트 더 많아져서 7%포인트가 됐습니다. 3%포인트 그 등락이 있어야 표시가 되죠?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의대정원 확대 문제가 부정평가자 중에서도 조금씩 많아지고 있고요. 긍정평가하시는 분들은 피크를 치고 내려오고 있습니다. 이게 크로스가 될 가능성이 있다 나중 되면. 지금 정부가 사실 강경책, 원칙 대응이라고 정부는 얘기하지만 강경 대응을 하고 있는데 여기는 피로감. 맞습니다. 이거 정부라면 이거 어쨌든 사태를 해결하고 중재해야 되는데 그게 안 보이는 게 오히려 마이너스가 되고 있다 지금. 맞습니다. 이슈 피로감이 등장하고 있고요. 그런 차원에서 지금 5%포인트 하락, 23. 요렇게 보시면은 아까 여기 의대정원 확대가 1등에서 28이었던 그 시기에 대통령 긍정률이 39였다가요. 지금 3% 빠져서 36이 되는 요 흐름에서 의대정원 관련된 이슈가 굉장히 큰 영향을 미쳤다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부정률은 이거는 임기 시작해서 윤 대통령 임기 시작해서 얼마 안 돼서부터 계속 쭉 50% 과반 넘는 수준이 계속 나오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뭐 60% 넘는 적도 있었고. 맞습니다. 꾸준히 이번 정권에 대해 비판하는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고 변하지 않고 있다. 그거는. 그 판은 변하지 않고 있다. 기본적인 판은. 그렇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민주당 입장에서는 정권 심판론을 이게 이제 방금 말씀하신 부정률인데요. 부정률을 왜 자기 지지로 확 끌어들이지 못하느냐가 이슈가 될 테지만 국민의힘은 기본적으로 이거는 뭡니까 이게 스포츠 경기라고 할 수 없고 우리 놀이 중에 다리 한쪽 접고 그러니까 깽깽이로 좀 해야 되는 그런 게임이 돼버린 건데, 제가 봤을 때는 그런데도 중간중간 물론 이제 뭡니까 후보에서 이제 제외가 되긴 했지만 도태우 폄하발언, 5.18 폄하발언 이런 것들이 계속 등장하고 있어서 과연 도대체 어떻게 될지 한번 지켜봐야 된다. 자, 그래요. 의대 정원 확대 이게 대통령 직무수행 긍정평가 이후로 많이 언급이 되면서 이게 뭐 여론에 있어서 대통령실 입장에서도 이렇게 강하게 나가니까 오르는구나, 지지 오르는구나, 지지 받는구나 라고 좋아했을 법도 한데 이제 그 이른바 빨이 다 됐다. 효용성이 다 돼가고 있다. 오히려 걱정하는 부분들이 늘어나고 있다. 이것도 어떻게 보면 대통령실에서는 비상이 켜질 만한 그런 상황입니다. 너무 강경 대응 일변도로만 가서는 많은 국민분들이 좀 뭐랄까 우려스럽죠. 의료 대란으로 갈까봐. 의료 대란 우려까지 나오고 있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윤 대통령 긍정평가가 36, 지난주보다 3%포인트 하락을 했고 부정이 대신 57%로 3%포인트 상승했다. 이렇게 정리해드리고 정당 지지도가 이제 많이 궁금하실 것 같아요. 총선 앞두고 있으니까 어떻게 나왔습니까? 정당 지지도를 보시면은 이렇게 나왔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이때 그러니까 2월 마지막 5주에 7%포인트 격차로 벌어졌었죠. 자, 오마이 TV를 저희 사무실이나 일하시면서 보시는 분들은 영상을 화면을 잘 못 보고 오디오로만 듣기 때문에 수치를 말씀해 주셔야 돼요, 이사님. 알겠습니다. 2월 5주에는 더불어민주당이 33, 국민의힘이 40. 그래서 이제 7%포인트 격차로 국민의힘이 우세한 것처럼 제가 아까 말씀드렸는데 2월은 국민의힘이 많이 좋아지는 그런 시기였다. 그런데 3월 첫 주 들어서 국민의힘이 지난주에 3%포인트 빠졌습니다. 그랬었죠. 37대 31. 그런데 민주당 역시 2%포인트 같이 빠졌습니다. 그랬군요. 그런데 이 격차가 6이니까 5점이 안으로 들어서 격돌이 됐는데 이번 주에는 민주당이 1%포인트 회복하는 듯이 32가 됐고요. 국민의힘은 37에서 37 동률입니다. 국민의힘은 변화가 없다? 5%포인트 격차로 5점 이내에 아직도 격돌 중이다 라고 말씀드리는데 여기서 이제 궁금한 게 있죠. 그렇다면 서울에서는 어떠느냐? 서울 얘기를 지금 많이 하더라고요. 분위기가 좀 바뀌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던데. 일단은 이게 다음 주까지 봐야 되지만 지난주에
국민의힘이 더불어민주당을 21%포인트 격차로 큰 격차 폭으로 우세했습니다. 맞아요. 그런데 네. 그게 2주 연속이거든요. 17%포인트 격차로 우세하고 21%포인트 격차로 우세하고 하니까 서울이 완전히 국민의힘이 다 덮은 거 아니냐 이렇게도 생각하시는 분이 있었습니다. 네. 그런데 지금 보시면 더불어민주당이 32, 국민의힘이 30, 즉 오차범위 이내에서 대등하다. 뒤집힌 거 아니에요? 그럼 수치만 보면? 뭐 뒤집힌 거라기보다는 오차범위 안으로 들어와서 거의 같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확실히 분위기가 달라진 건 맞는 거 아닙니까? 수치로 보면? 그렇죠. 왜냐하면 네. 제가 지난주에 놀랬던 거는 그렇게 한 지역에서 오차범위를 넘는 격차로 어느 당이 우세한 경우가 있을 수 있죠. 그런데 2주 연속으로 나오는 경우는 굉장히 드물거든요. 네. 그런데 이번 주는 그거를 민주당이 회복을 해서 사실상 같은 숫자 30대 네. 30, 더불어민주당 32, 국민의힘 30 비슷하게 나왔다. 자, 그러니까 이게 이제 저희가 한국갤럽 조사를 보기 때문에 한국갤럽 조사에서 이렇게 수치를 봐서는 32, 민주당 32, 국민의힘 30, 서울에서 이렇게 나왔다는 거. 그만큼 분위기가 좀 달라지고 있다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다른 지역은 좀 어떻습니까? 다른 지역 격차는? 다른 지역에서 격차를 보실 때는 네. 뭐 호남과 영남은 이제 당연히 보실 것 같고요. 네. 수도권이 많이 호남. 궁금하실 것 같아요. 그다음에 영남인데 네. 수도권에서 인천 경기는 오차범위 이내에서지만 민주당이 항상 좀 괜찮나 이런 느낌을 줄 정도로 네. 그러니까 국민의힘이 뭐 민주당을 이제 우세해 본 적은 별로 없는 것 같고요. 네. 이걸 한번 보시죠. 예, 이건 뭔가요? 이거는 비례대표 투표 의향 정당입니다. 예. 조국 혁신당이 15였다가 19가 됐습니다. 19는 이거- 상당한 근데 그러게요. 예예 9% 거의 20%까지 나왔다. 예예. 그런데 네. 국민의 미래가 살짝 빠져서 34. 37이었다가 34가 됐죠. 국민의 미래는 국민의힘의 비례정당이죠. 네. 37이었다가 한 주 만에 34. 살짝 빠졌는데 이거는 오차범위 이내고 또 이제 변동 자체는 횡보다 이렇게 보면 더불어민주연합도 25였다가 24 변함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데 조국혁신당은 15에서 19가 되니까 이거 봐라 20% 넘는 거 아니야? 라는 느낌을 줄 정도로 네. 뭔가 좀 있어 보이죠. 예. 예, 그렇습니다. 기대감. 지금 문화일보인데요. JTBC 조사를 인용한 겁니다. 네, 오늘 아침 보도가 됐네요. JTBC 방송 화면을 캡처했다고 해서 네. 보도가 됐는데 어제 JTBC 방송한 걸 예. 기사화한 것 같습니다. 예. 이렇게 보시면은 이게 낙동강 벨트거든요. 네. 그런데 보시면은 이게 김두관 후보는 김태호 후보하고 오차범위 내에서 계속 격돌하는 상황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뭐 누가 뭐 이긴다 진다를 하기 어려운데 지금 수치만을 보면 수치상으로는 앞자리가 달라요? 예. 앞자리가 달라 버리니까 네. 이거 민주당 김두관 후보가 이기나 이렇게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여튼 오차범위 내에서 격돌이죠. 여기 네. 조혜진 후보가 경남 김해을에 왔었는데 여기서는 확실히 밀리죠. 김해을은 그렇죠. 많이 밀리는 것처럼 보이죠. 네. 그러면 16% 예, 포인트 그렇습니다. 차이가 납니다. 수치상으로는. 많이 차이 나는 네. 거죠. 전재수 후보와 그리고- 서명수 후보 이 경우 한번 보시죠. 네. 이것도 9%포인트 격차입니다. 9%포인트면 지금 오차범위에 아주 미세하게 오차범위를 넘어서가지고 네. 이거를 뭐 압도한다라고 하긴 어렵지만 여튼 이렇게 되거든요. 자, 여기서 공통점 오른쪽을 보시면 이 세 분은 네. 중진입니다. 그리고 재배치됐죠. 맞아요. 재배치. 중진 재배치. 중진 재배치됐죠. 김태호 이분은 도지사 출신이긴 하지만 네. 제가 알기로 양산에 굉장한 그 연고가 있다거나 이러진 않은 네. 것 같아요. 조혜진 이분도 갑자기 이제 김해을로 이제 배치가 됐거든요. 그러니까요. 서명수 이분은 이게 제가 알기로는 진갑인가 거길걸요. 네. 진구 쪽인데 배치된 거 다시 배치된 거죠. 부산 시장이지 않습니까? 부산 지금 이 와중에 보시면은 부산 진구 갑이네요. 진갑. 예. 그러면 여기에 있는 왼쪽에 더불어민주당 세 분은 원래 있던 그렇죠. 지역구에서 예. 되게 이제 노력하니까 현역 프리미엄이 있다고도 볼 수가 있겠고요. 근데 국민의힘의 이런 전환 배치가 지금 성공적이겠느냐 과연 이 상황에서. 그렇네요. 그럼 낙동강 벨트에서 전환 배치를 통해서 중진이 네. 험지에 간다라고 했는데 그러면 이거는 중진이 험지에 가서 몸을 불사르고 거기서 네. 이제 잘 안 될 수 있는 거니까 잘 안 되고 그러면 이 중진 분들 있지 않습니까? 김태우, 조혜진, 서명 네네. 이분들이 있었던 지역구 거기는 알짜배기면 거기는 또 누가 들어가느냐? 그래요. 이것도 볼만한 거거든요. 묘한 방식의 물갈이. 지금 이게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국민의힘 공천 과정이 조용하게 조용하죠. 스무스하게 부드럽게 잘 진행이 됐다라고 언론들이 초반에 네. 많이 썼어요. 그런데 결국은 그냥 이렇게 뭐 무리수였다. 무리수였다. 이 갤럽 조사는 대표적인 보수 과표집이 발생하고 또 정당 지지도 같은 경우에는 맨 문항에 맨 마지막에 묻기 때문에 상당히 부정확하게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믿지 마시고 그냥 참고 정도만 하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국 혁신당이 정당 지지율, 비례대표 지지율이 4%나 상승을 했습니다. 또 서울 지역의 국힘당과 민주당의 지지율이 역전이 돼서 34대 32 아주 특이할 만한 수치를 기록했네요. 보니까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국정수행 지지도가 이종섭 국방부 장관의 전 국방부 장관의 호주 도피성 대사 임명과 의사파업 유도 관련해서 국민들의 불안감이 가중되면서 3% 정도의 지지율 하락이 있었습니다. 지금 국민들 정서는 대체적으로 윤석열 심판 정서가 강합니다. 그 열기는 민주당의 경선 과정에서 이미 다 드러났어요. 많은 민주당원들이 아주 적극적으로 투표에 임해서 투표 참가율이 어마무시했죠. 윤석열 탄핵에 대한 심판에 대한 열기가 모아졌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오늘 발표된 갤럽의 여론조사는 여론의 전반적인 흐름 정도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본 영상에 대한 여러분의 느낌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뷰였습니다.